안녕하세요, 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에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는 작업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작업 하실 건가요? 마감도 해야 되고요. 네. 제작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 씨가 준비한 메뉴가 있죠? 간소와 PDF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과 그리고 마감할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 오류 체크 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유의 마감을 할 때 오류 리스트 확인하는 방법까지 오늘 알찬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있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정산이 완료된 차감징수 세액을 급여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중요하죠. 환급 받아야죠. 그렇죠. 그것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소와 PDF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부터 볼까요?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PDF 파일 업로드하는 메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에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하는 날짜가 언제죠? 1월 15일입니다. 그쵸. 매년 동일하게 1월 15일에 오픈이 되는데 네. 올해도 여김없이 오픈이 되겠죠. 맞아요.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1월 15일에 제공하는 간소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로 반영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작업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죠. 그쵸. 이 메뉴가 어쨌든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의 보조 메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먼저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불러와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하는 메뉴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대상자 선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당연히 지금 2020년 기속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2020년 13월로 선택을 하고 사원란에 옆에 돋보기가 있어요. 네. 여기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원들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른다면 선택해서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반영되어 있는 사원이 불러올 거고 네.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네네. 업로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건건이 업로드를 하려면 간소화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건건이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일괄 업로드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체 체크해서 오른쪽 상단에 국세청 PDF 일괄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네. 한 폴더 안에다가 그냥 저장해 놓으면 되죠. 맞아요. 네. 동일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해당하는 파일을 경로를 지정을 해서 일괄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건밖에 없어서 한 건만 한번 업로드를 해볼 건데 과장님, 근데 파일 받을 때 암호가 걸린 파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PDF를 찾기보다는 지금 옆에 보면은 암호란이 있잖아요. 네. 근로자한테 먼저 암호를 받으세요. 그래서 암호란에다가 암호를 넣고 찾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근로자의 PDF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업로드를 하면은 제대로 업로드가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암호 풀린 걸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찾기 버튼 눌러서 기존에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한 샘플 파일이죠. 맞아요. 해당하는 파일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부양 가족이 쭉 불러오는 게 눈으로 보이네요. 네.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죠. 네.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 탭별로 확인을 하면 간소화 PDF 파일에 반영된 데이터를 이렇게 손쉽게 업로드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근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노랗게 뜨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판단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내역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연말정산 담당자가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실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전송이 되든가요? 노란색 부분이? 노란색 부분은 전송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가서 저 부분은 수동으로 직접 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넣던지 아니면은 아예 넣지 않던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다 완료가 됐다면 전송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사원 체크해서 오른쪽 상단에 자료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전송하고 싶은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항목들을 체크한 다음에 밑에 확인 버튼이 있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전송하시겠습니까? 예를 누르게 되면 굉장히 빠르죠. 오, 그럼 바로 됐네요. 네, 이 상태에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해당하는 사원을 재조회한다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아.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몇 배는 업무 능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과장님 이렇게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가 완료됐다. 그리고 수동으로 입력을 다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마감을 해야죠. 그쵸. 마감을 하고자 하는 사원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네. 저는 일괄로 한번 마감을 해볼게요. 네. 오른쪽 상단에 확인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완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류가 또. 저희 아이유에서는 이렇게 마감을 할 때 이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이제 변환했을 때 다 오류가 뜨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류 리스트 탭부터 볼 건데 네. 오류 리스트는 부양 가족별로 입력한 공제 내역 중에서 부당 공제된 내용이 있는 경우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하희의 김가람이라는 이제 부양 가족이 있는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김하희는 환급이 나왔는데 분납이 체크돼 있어요. 안 되죠. 네. 김하희 씨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오류 리스트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있고 네. 지금 다 내용을 보면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 산후조리원비 당연히 공제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오류를 먼저 여기에서 잡고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실제 변환에 가서는 오류 없이 바로 전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기타 부속 서류라는 탭인데요. 네. 이 해당하는 탭은 뭐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탭에 입력된 금액과 그리고 공제 항목별 명세에 의료비 기부금의 금액이 불일치하다든지 그리고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가 미작성했을 경우에 이렇게 안내 멘트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네. 작성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무조건 공제 금액이 1원이더라도 네, 작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있는데 작성을 안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명세 탭인데요. 네. 이 부양가족 명세는 오류 발생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양가족 명세와 정산자료 입력 탭의 금액이 불일치할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부양가족별 입력 금액과 정산 금액의 불일치 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금액에 대해서 정산 금액이 불일치한 사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하려면은 오류가 발생한 사원의 화면에서 재정산 버튼을 통해서 불일치 건을 다시 한번 좀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쵸. 네. 과장님, 두 번째 사연은 뭐죠? 네, 지금 메시지 나와 있는 것처럼 부양가족 명세와 그러니까 부양가족 명세 쪽에 의료비랑 기부금 금액이 있는데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의 당일인도 금액이 뭔가 다르거나 아니면 작성을 누락했거나 이럴 경우에 불일치할 경우에 저 리스트에 사원 코드랑 내역이 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감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오류가 뜨잖아요. 네. 오류가 뜨면은 강제 마감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 해결을 하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해당하는 오류는 홈택스에서 변환할 때 다 오류 검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 마감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자신고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수기 제출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나는 꼭 전자신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뜨는 내용들은 해결을 하고 정상적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 씨, 그러면 이렇게 오류 없이 다 마감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근로자들한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출력을 그쵸. 해주던지 메일로 보내주던지. 그건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하는 메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메뉴가 되게 객관적으로 돼 있죠. 그러네요. 해당하는 메뉴 조회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근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니까 네. 13월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부서는 전체로 한번 선택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되었네요. 네.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고 출력은 해당하는 사원 선택해서 인쇄하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메일 보내기 버튼 클릭해서 메일 바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결국에는 이 메뉴에서 인쇄도 가능하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전자신고해야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자신고는 아이유의 지급주소 전산 매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제출자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감된 사원들의 소득자 수와 총 지급의 결정소득세 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상한데요? 지금 소득자 수가 왜 13명밖에 안 떠요? 지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14명인데? 아, 그러네요. 한 명이 빠졌네요. 이렇게 소득자 수가 조금 빠져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감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수기신고라는 버튼이 있죠. 여기에 혹시 수기신고 대상자로 빠져있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닌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수기신고 대상자 리스트에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급조서를 연중에 제출을 했다라는 의미죠. 그쵸.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 오류가 많이 나니까 이 직원이 그냥 우리는 서면으로 갖다 내겠다. 이럴 경우에도 수기신고로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제외된 상태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해제하는 방법은 체크해서 삭제하면 되죠. 아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네. 지금 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딱 소득자 수가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홈택스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작할 때 생성되는 파일명이 어떻게 되죠? 네, 생성되는 파일명이 상단에 보면은 우리 소득 구분 있죠. 노란색으로. 그 파일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C로 생성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CA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기부금은 어디에 생성되나요? 기부금이 원래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근로소득을 제작을 했을 때 같이 합산이 되면서 제작이 묶이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기속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C 파일 하나랑 CA 파일 이렇게 두 개 제출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신고했어요. 네. 그러면은 저 환급이랑 납부 받고 싶은데 어떻게 인사 담당자는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할 수 있죠? 그거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말정산 세액을 2021년 2월 귀속분으로 급여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급여 코드 등록 메뉴에서 열려져 있네요. 네. 메뉴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 버튼으로 추가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추가를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딱 누르시고 저희는 누를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계산식 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 계산식 등록에서 계산식을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급공제 구분은 공제로 선택을 해서 연월은 2021년 2월 달로 선택을 하고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항목에 대해서 아래쪽에 계산식을 무조건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산식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 소득세는 PET07, 그 다음에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는 PET08, 농특세는 PET09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 다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하이씨 공제 구분이 어떤 걸로 들어가야 될까요? 공제 구분은 오른쪽에 보면은 공제 구분 옵션이 별도로 있는데 네. 여기에 정산 차감세액이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소득세랑 그리고 지방소득세, 농특세, 연말정산이라고 붙어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정산 차감세액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급여 계산 쪽으로 이제 이 금액들을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조회 버튼을 눌러도 안 되죠. 네.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네.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농특세를 반영하기 위해선 상단에 해당 사원 선택한 다음에 급여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연말정산에서 지금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 같고 네. 완료가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만약에 농특세 납부가 있다면 농특세 항목에도 금액까지 표시가 될 거고 네. 근데 고길동식을 볼까요?
고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수 표시가 되죠. 이 의미는 뭐죠? 환급이죠. 네. 근데 금액이 너무 커요. 완전 13월의 보너스죠. 부럽다. 그런데 윤은우를 볼까요? 네. 14월에 폭탄 맞았습니다. 은우 씨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분납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3개월 할부로 분납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급여 코드 등록부터 급여 계산까지 한다면은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된다라는 거 네. 같이 알아봤고요. 자, 여기까지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과 그리고 연말정산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